자, 여기까지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102쪽에 121번. 자, 공집합이 아닌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에 대하여, 두 함수가 같은 함수래잖아요. 같은 함수는 같은 x에 대하여 같은 y 값이 나오는 거 말을 하는 거지, 그치? 맞아요? 그래서 y 값이 같을 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121번 보시면 fx, x 세제곱 더하기 3x랑 그 다음에 gx에 해당하는 6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6이 서로 같은 함수가 나오도록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보시면 넘겨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11x 마이너스 6은 0 나오십니다. 이렇게요. 얼마 넣어주면 됩니까? 1 넣어주면 빵 나오네. 1 넣어주면. 그쵸? 1 넣어주면 빵 나온다는 건 1, 마이너스 6, 11, 마이너스 6 조립제법 1, 1,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6, 6, 빵 이렇게 나오시는 거고,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x가 1이거나 2이거나 3이면 맞아요? 네. 즉 여기다가 1을 넣으면 같은 값이 나오고 또 2 넣어도 같은 값, 3 넣어도 같은 값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정의역 x가 꼭 얘네가 다 들어가야 되냐? 그건 아니라고. 1만 들어가도 서로 같은 함수가 되는 거죠. 정의역을 저렇게만 정의해줘도. 아니면 2, 3만 넣어도 서로 같은 함수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 가지고 뭐 구하라는 거예요? 부분집합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공집합 빼고 7개를 적어주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또 질문 받아볼게요. 110쪽에 126번. 네, 알겠습니다. 125, 126, 128. 세 문제 다. 110쪽은 잘 질문하셨어요. 110쪽에 124, 5, 6을 다 볼 텐데. 알겠습니까? 이게 오늘 배우실 1대1 대응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되게 이걸 잘 들으면 그쪽에 있는 문제를 다 풀어주는 거와 똑같은 거니까, 똑같은 거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24번. 자, 정의역 x는 마이너스 1부터 a까지, 정의역 y는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7까지. 자, 그럼 얘를 그림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여기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a까지 여기까지 보겠다라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x가 마이너스 1부터 a까지. 그 다음에 y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y는 마이너스 1부터 7까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잖아. 맞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면 1대1 대응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요. 왜 안 되지? 함수는 돼, 안 돼? 함수는 되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y가 찍히다 보니까 공역이 이만큼이잖아. 그치? 근데 얘네가 찍혀요, 못 찍혀요? 그렇잖아. 1대1 대응은 공역과 치역이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 뭐 말인지 돼? 즉 다시 한번, 지금 이만큼이 공역인데요. 맞습니까? 직선이 아까처럼 이렇게 그려져 버리게 되면 y가 여기밖에 안 찍힌다고. 이렇게. 그럼 여기는 찍혀요, 안 찍혀요? 그러니까 공역과 치역이 달라버리지. 저러면은 1대1 대응이 안 돼. 하지만 함수는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그려져 버렸다면, 이건 함수가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분명히 정의역, 여기 정의역이잖아. 그치? 아이고, 여기 보자. 여기도 정의역이잖아. 근데 얘가 찍는 y 값은 공역을 벗어나지. 그치? 그럼 얘는 함수 값을 갖는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x 하나당 y 하나가 잡혀야 되는 건데, 맞습니까? 준비된 공역을 못 찍고 밖에 쪽을 찍었기 때문에 함수 값이 없다고 보여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함수가 아예 안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그려져야? 꼭지점에서 꼭지점으로 그어져야. 맞습니까? 혹은 꼭지점에서 꼭지점으로 그어져야만 1대1 대응이 된다 라고 결론을 지어드렸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하여 f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b가 되시는데 얘가 1대1 대응일 때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기울기가 양의 기울기, 음의 기울기. 음의 기울기가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네. 이해되니? 네. 그럼 몇 컴마 몇을 지난다? 마이너스 1,7. 그걸 통해 B값 구해주시고요. 이해돼요? 그럼 마이너스 1 넣어주면 2 플러스 B가 나오는데 걔가 얼마 나온다고요? 7. B는 5가 나오시는 거고요. 그 다음 또 여기가 이제 몇 컴마 몇이야? A 컴마. 내가 그림을 잘못 그렸구나. 여기로 연결돼야 되는 건데. A 컴마 마이너스 1을 지날 수밖에 없겠다는 얘기가 나오시겠네요. 맞습니까? 또 넣어주면 B값 나왔으니까 A값도 구할 수 있겠지. 됐어요? 오케이. 다음 125번입니다. 125번 보시면 자, 이번엔 정의역 X가 2 이상, 정의역 Y가 3 이상인가요? 자, 이거에 대하여 그러면 또 어딜 보겠다라는 거냐면 이렇게 좌표평면이 있을 때 호준 이해돼요? 좌표평면이 있을 때 X가 2보다 큰 쪽, 이쪽 보겠다. Y는 3보다 큰 쪽, 이쪽 보겠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보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쪽. 맞죠? 이쪽 사각형, 이쪽을 보겠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거기다가 뭘 그릴 거냐면 포물선을 그릴 거란 말이에요. fx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가 나오게 될 거란 얘기. 얘를 그려볼 거란 말이에요. 근데 포물선을 그리다 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네. 그럼 이 중에 어디만 보겠다고? 여기만 보겠다고요. 맞습니까? 근데 이러면 문제가 생기지. 함수가 안 되지. 왜냐하면 정의역, 여기 보면 정의역이잖아. 이보다 큰 쪽이 정의역이잖아. 근데 공역은 이쪽이죠. 그쵸? 다른 데 찍잖아. 함수값 다른 데 찍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함수가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요. 이해돼요? 근데 이번에 포물선을 그리다 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그럼 어딜 그려? 여기만 보겠다라는 거잖아. 이렇게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 여기 분명 공역인데 치역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럼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해돼?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딜 지나야 된다? 여길 지나는 그러한 포물선이 돼야 되겠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이렇게.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2,3을 여기다 대입해서 A 값을 구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126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그럼 fx가 마이너스 x 더하기 3, x가 양수. 그 다음에 a 플러스 1에 x 플러스 3, x는 음수.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1대1 대응의 특징은, 오케이? 해도 되니? 단조 증감의. 즉, 한 번 증가하면 계속 증가해야 하고, 한 번 감소하면 계속 감소해야 하는, 맞죠? 그러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함수여야 한다. 맞아요? 됐니? 한 번 증가하면 계속 증가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끊어져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왜? 공역이 이만큼인데 얘네가 찍혀? 못 찍혀? 못 찍혀요. 그래서 얘네가 붙어서 이런 식으로 되려면 돼야지만 1대1 대응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그래서 끊어질 위기가 x가 얼마일 때야? 지금 x가 0일 때잖아. 맞아 안 맞아? 0보다 큰 쪽일 때와 0보다 작은 쪽일 때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일단 0에서의 값을 어때야 되는 거예요? 같아야 돼. 0에서의 값으로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0을 집어넣으면 3 나오고 0을 넣으면 3 나오니까 일단 연속은 되는 것 같아. 뭔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여기도 0 집어넣으면 3 나오잖아. 여기도 0 집어넣으면 3 나오잖아. 그치? 맞아? 0보다 작다라는 거죠. 아, 그니까 X, 알았어. 다시. 이건 무슨 말이냐면 큰 말이 저 위에 X가 0보다 큰 쪽일 때는 이쪽 말하는 거예요. 이쪽에다가는 요 그래프라는 얘기인 거예요. 네. 이쪽에다가는 요 그래프라는 거예요. 예. 그럼 이쪽부터 그려볼게요. X가 0보다 큰 쪽. 됐어요? 네. Y좌편 얼마? 3. 3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잖아요. 네. 맞죠? 네. 그럼 얘도 단조 증감. 감소를 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너가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래서 A 플러스 1이 일단 0보다 작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보다 어때야 된다고? 일단 답은 얘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답은 얘인데 만약에 문제가 여기가 B라고 나왔다고 친다고 하더라도 B가 3이라는 거.
그쵸? B가 3이란 얘기를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음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 맞지? 마찬가지 이렇게 돼버리면 이번 선 여긴 찍히잖아요. 근데 가로선 거 봤을 때 1대1 대응이 안 되잖아요. 두 번 걸리잖아. 그쵸?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어떨 수밖에 없어. 붙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붙으려면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3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소리. 자, 127번. F는 항등함수래. 항등함수는 어떤 거죠? 넣은 거 그대로 나오는 함수, 항등함수. 맞습니까? 넣은 거 그대로 나오는 함수. 그러니까 F7을 구하래. 밑에 보면 얼마 넣었어? 그럼 얼마 나와야 돼? 끝. 괜찮니? 그 다음 G는 무슨 함수? 상수함수는 몰르트 한 놈만 패는 거지. 그치? 맞아요? 근데 밑에 봤더니 F5랑 G5가 같대요. 근데 위에서 F는 분명 무슨 함수라 그랬어? 얘는 넣은 거 그대로 나오는 거지. 5 넣었으니까 얼마 나온다? 5 나온다. 그럼 우리는 어디 주목해 본다? 여기에 주목해 본다. 이제. 상수함수는 몰르튼 5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납득되셔? 이해돼요? 그래, 안 어려워. 그래서 G7은 얼마 나온다? 5가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자, 128번 볼게요. 자, X가 마일 0, 1. Y가 마일 0, 1, 2에 대하여. 자, 여기서 함수의 개수를 A. 그러니까 함수 개수 찾아주세요. 그 다음에 1대1 함수를 찾아주세요. 상수 함수를 찾아주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근데 막 적으라고 했었잖아. 함수의 개수를 찾는 방법. 정의역의 원소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찾아서 그들의 곱으로 해결을 한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마이너스 1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지? 5개. 그래서 마이너스 이게 땅 찍었다 쳐. 이렇게 됐습니까? 네. 하지만 함수는 갔던 걸 또 가도 된다 안 된다? 되잖아. 그러니까 너 경우수 몇 개? 5개. 5개. 그쵸? 5 곱하기 5 곱하기 5가 되시는 거죠. 이해돼? 그런데 1대1은 누군가 갔어. 그럼 거기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개? 그렇다면 너는 4개. 그렇다면 너는 3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정답인 거죠. 됐습니까? 상수함수는 누군가 간 곳만 가야 돼. 한 놈만 패야 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일단 얘가 갈 수 있는 경우수 몇 개? 5개야. 그래서 딱 정해졌어. 그럼 얘만 패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얘가 갈 수 있는 경우수 몇 개? 얘는 끝. 저렇게 되시는 거야. 얘 104쪽 할 차례입니다. 자, 84번 보시겠습니다. 연습 문제. 자, X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이 정의역. Y가 0, 1, 2, 3이 공역. 그때 1번부터 보시면 X를 넣으면 어떻게 해서 된다? 2 빼기 절대값 X로 계산이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맞아요?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0 나오죠. 그쵸? 0 있다 없다? 있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 빼기 1이 돼서 1 있고요. 0 집어넣으면 2 빼기 0, 2 있네요. 그러니까 함수 된다 안 된다? 된다. 됐어요? 자, 그럼 바로 3번 보겠습니다. 3번 보시면 X가 이번에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가 되신대요. 됐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넣었더니 마이너스 8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2? 없어요. 그럼 얘는 함수값을 가져 못 가져? 그러니까 함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풀어주면 84번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근데 5번 한번 보실게요. 5번은 또 함수가 갈라져 있으니까 갈라시오. 자, X가 X-1 마이너스 X-1. 근데 옆을 잘 봐야 돼. X가 0 이상이라면 X가 0보다 작다라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맞습니까? 네. 근데 우리 정의역을 봤더니만 정의역이 이렇게 생겨먹었네. 맞아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건 누구밖에 없어? 0밖에 없는 거죠. 그럼 0은 여기다 넣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 있어 없어 일단? 없어. 그러니까 이 함수가 가져 못 가져? 못 가져. 그럼 얘는 어디다 집어넣어줘야 돼? 아래쪽에 넣어줘야 되는 거죠. X가 음수일 때는 이 함수를 쳐다봐라.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맞아요? 요걸 설명해주고 싶어서 문제를 본 겁니다. 됐어요? 어쨌든 5번도 답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다음 85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수가 갈라져 있을 때는 옆에 설명을 좀 잘 보라 그랬어.
자, 그래서 x는 유리수, 밑에 x는 무리수. 자, 그래서 f2 플러스 루트 3배의 f 루트 3 플러스 2 이렇게 풀어달라는 게 문제입니다. 됐어요? 그럼 2는 유리수다, 무리수다? 유리수니까 여길 쳐다보고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2를 접어 넣어주면 마이너스 4가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루트 3 플러스 2는 무리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무리수는 무리수를 보고 여기다 넣어줘야 돼요. 집어넣어주면 루트 3 플러스 2에서 3을 빼주는 거니까 루트 3 마이너스 1 나오나요? 근데 앞에 몇 배 돼 있어? 루트 3배 돼 있는 거고 이거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직접 내보시기 바라요. 다음 86번입니다. x가 5, 6, 7, 8, 9래요. 정의역 x는 5, 6, 7, 8, 9래요. 자, y는 자연수. 그러니까 자연수만 나오면 된다? 됐어요? 근데 이걸 잘 보라고. fx가 뭐냐면 x의 양의 약수 중 소수의 개수를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해도 돼요? 그러니까 항상 넣어보는 거죠. f5입니다. 그러면 이게 뜻이 뭐가 되는 거야? 5의 약수 중 1, 5. 맞아요? 그 중에 소수의 개수 몇 개? 한 개죠. 예, 그래서 얘네 f5는 1이 되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절대 조심하실 게 1은 소수가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5 한 개니까 f5는 1. 이해 돼요? 그럼 f6은 어때? f6은 너의 여기 6 집어넣으면 6의 약수 중 맞죠? 1, 2, 3, 6이야. 그 중에 소수는 누구하고 누구 있어? 2, 3. 그러니까 몇 개다? 2개 이렇게요. 됐어요? 이제 f7은 바로 가지 뭐. 1, 7 중에 7, 하나. 맞습니까? 그 다음에 f8은 1, 2, 4, 8이 약수잖아. 그 중에 약수 2, 하나. 맞죠? 이해되니? 그 다음에 F9는 1, 3, 9인데 소수 몇 개? 3, 하나. 그러니까 치역. 얘네가 치역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함수값은 1하고 2만 나올 수가 있어요. 얘가 치역이 되시겠네요. 괜찮니? 자, 87번, 88번 얼른 보고 또 뒤에 것도 봅시다. 자, 정의역이 131이에요. 잘 듣고 좀 이해 좀 해보세요. 13입니다. 자, 이건 너무 쉽다, 그쵸? fx가 x제곱 플러스 7ax 플러스 2b고 gx가 3ax 플러스 b니까 얘네가 서로 같은 함수. 이 정의역에 대하여 서로 같은 함수가 된다는 말은 똑같이 1 넣었을 때 값이 같아야 되고요. 맞습니까? 똑같이 3을 넣었을 때 값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럼 A, B에 관한 식 두 개가 나와서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A하고 B가 구해질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이건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죠? 그쵸? 호준아 맞니? 다음 88번. 88번은 함수의 그래프를 찾아달래. 무슨 선을 긋는다? 세로선을 그어서 몇 번만 걸려야 된다? 한 번만 걸리는 걸 찾아주면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정답 몇 번 되시겠습니까? 아닌 걸 찾는 거니까 답은 3번 되시는 거예요. 되니? 어렵지 않아요. 다음 next. 112쪽 연습 문제 5문제 후다닥 풀자. 자, 95번입니다. 자, 1대1 함수이지만 1대1 대응이 아닌 것. 아하. 그러면 일단 1대1 말이 나왔으니까 1대1은 무슨 선? 그쵸? 1대1이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가로선이 나오셔야 되는 거죠. 그쵸? 가로선 걸렸을 때 몇 번만 걸려야 된다? 한 번만 걸려야 돼. 근데 기역 이렇게 생겨 먹었고요. 니은은 이렇게 생겨 먹었네요. 맞죠? 그 다음 디귿은 이렇게 생겨 먹었고요. 리을은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럼 당연히 얘는 제끼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니? 가로선 걷을 때 더더더더덕 걸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1대1이 아예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는 일단 가로선을 그었을 때 한 번씩만 걸리니까 1대1까지는 맞아. 그쵸?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1대1 함수이지만 1대1 대응은 된다 안 된다? 아닌 걸 찾으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차이점은 뭔데? 치역과 공역이 같으면 1대1 대응이 되는 거잖아. 뭔 말인지 돼야 안 돼요? 그럼 문제를 보면 공역이 뭐라고 나왔어?
정의역과 공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지. 그러니까 얘가 공역이야. 그치? 네. 근데 얘는 치역이 다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거야. 얘는 1대1 대응이야. 그러니까 답은 아닌 거죠. 맞습니까? 같은 이로 넣어도 공역이 y 전체잖아. 그치? 그럼 다 찍히는 거잖아. 맞니 안 맞니? 그러니까 너도 1대1 대응이야. 그러니까 답이 아닌 거야. 됐어요? 근데 이건 나중에 유리함수 배우면 좀 더 정확해지는데 얘를 나중에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점근선이라고 부를 거예요. 점점 근접할 뿐 절대 닿을 수는 없는 선을 점근선이라고 하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계속 이렇게 다가가기만 할 뿐. 알겠어요? 네. 스토커야, 스토커. 다가가기만 할 뿐 닿지는 못해. 그래서 이쪽은 함수값을 가져 못 가져? 못 가는. 못 갔죠. 그래서 얘가 1대1 함수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96번 보시겠습니다. 집합 A는 마이너스 1, 0, 1에 대하여 A에서 A로 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항등함수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항등함수는 넣은 거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1번은 무조건이죠. 1번 네. fx는 x는 무조건 항등함수인 거지. 그치? 네. 이제 제가 분명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성립되는 항등함수는 얘로 유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음 x세제곱. x세제곱은 어떨까요? 맞죠. 예, 맞죠? 얘도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고 0 넣으면 0 나오고 1 넣으면 1 나와요. 그쵸? 맞습니까? 맞죠? 네. 근데 이제 뭐 좀 어려워 보이는 거 5제곱도 마찬가지야. 그쵸? 5제곱도 마찬가지고 5번 같은 거 볼까? 5번 fx는 x절대값 x인데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0 넣으면 일단 0 나오는 거 확인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1 넣어봐. 마이너스 1 곱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 나오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써서 마이너스 1 나오고 1 넣어도 1 나오고. 그러니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알겠어요? 답은 당연히 몇 번? 4번. 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나오죠. 그쵸? 네, 안 되겠습니다. 다음 97번. 그러니까 연습문제 스텝 1 많이 안 어렵지. 그치? 예, 사실 숙제로 내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기분반 학생들이라서 숙제를 조금 줄여주면서 그래도 좀 집중도 있게 앞에 확인 체크를 좀 열심히 연습하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숙제 좀. 자, 97번 볼게요. 자, x는 1, 2, 3, 4, y는 5, 6, 7, 8에 대하여 그래요. 자, 봅니다. 1대1 대응이고요. 자, 일단 그려볼게. x가 1, 2, 3, 4 y는 5, 6, 7, 8 근데 f1은 일단 얼마래? 7이래. 그럼 f1은 7을 그려. 이렇게. 됐어요? 네. 보고 있니? 그 다음 f2에서 f3을 빼면 얼마래? 3이래. 그러니까 둘은 함수값의 차이가 얼마 차이 난다라는 거야? 3 차이 나는 건 8하고 5밖에 없잖아, 뻔히. 그렇지 않냐고요. 네. 그러니까 네가 8이고 네가 5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 지금 되게 난이도가 적은, 난이도가 낮은 논리적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인 거죠. 됐어요? 그래서 F2가 8일 수밖에 없겠고 F3은 5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F4는 나머지 6을 찍을 수밖에 없겠네. 괜찮죠? 다음 이제 F98번 보시겠습니다. 자, x는 1, 2, 3, 4, 1, 2, 3, x는 1, 2, 3, y는 4, 5, 6, 7, 8, 오케이.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f2, f2, f3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세요. 상수함수일 때. 아, 얘가 상수함수일 때. 한 놈만 팰 때야. 맞죠? 그럼 한 놈만 패는 거니까 최소값은 이때 아닐까? 다 4 찍을 때 아닐까? 이렇게? 맞니 안 맞니? 그럼 F1, 2, 3 다 4, 4, 4 맞죠? 네. 12가 최소값. 최대값은 8 찍었을 때겠지, 그치? 24가 최대값. 괜찮죠? 너무 쉽네. 다음 99번입니다. 자, x는 1, 2, 3, 4. 다음에 y는 a, b, c, d. 자, 이거에 대하여 F1은 A, F2는 D를 만족시키는. F1은 A, F2는 D를 가는 그러한 함수예요. 그냥 함수. 그러니까 너 몇 개? 전 4개. 4개. 너는? 4개. 끝이야. 4개죠. 그럼 답 몇 개?
16개 끝. 그들의 곱. 자, 그러면 합성함수 개념 조금만 설명하고요. 알겠습니까? 자, 주목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합성함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성함수요. 자, 합성함수는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건 아니야. 저희 2차 함수 배우실 때 고등수학 상에서 그때 분명히 이런 모습 봤을걸? y는 x제곱 플러스 2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3배의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7 뭐 이런 거 봤었을걸? 네. 기억나십니까? 맞죠? 얘가 바로 합성함수예요. 자, 봐. 그냥 일단 봐. 알겠어요? fx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이라고 할게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gx를 x제곱 플러스 2x라고 해본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 이 모습은 여기 x 자리에다가 널 넣은 거지. 여기 x에다가 이걸 넣은 거잖아. 네. 그럼 너 나오잖아. 네. 여기 x에다가 이거 집어넣으면 요거 나오잖아. 네. 그쵸. 맞지? 맞아요? 바로 이거. 맞지? 그래서 얘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지금 x에다가 gx를 넣은 거 여기다 gx를 넣은 거란 말이야. 맞지? 네. 그래서 얘가 바로 뭐가 나온다? f gx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뭔 말이 따라와?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괜찮아? 얘가 바로 합성함수인 거예요. 오케이? 근데 저것을 표기를 이렇게 한다라는 것 뿐이야. f 합성 g x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 뿐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잘 봐. 제발 마음의 문을 열어. 또 그지 같은 거 나왔네 못해 먹겠네 하지 말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요. 그냥 이렇게 된 건가 보다. 원래 x가 숫자를 넣는 건데 거기다 뭔가 식을 넣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를 봐봐. 좋아 싫어? 동그라미 이거 합성하는 거 좋아 싫어? 싫죠. 과감하게 지우면서 괄호를 쳐주세요. 이렇게. 똑같죠. 그러면 f에다가 gx를 넣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 뭔 말이 따라와요? 오케이? 그래서 자 봐. 여기다 x를 홀랑 집어넣으면 뭐부터 계산된다? gx부터 먼저 계산이 되고 그 다음 그걸 다시 f에다가 넣는 형태인 거지. 그치? 따라와. 그래서 너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x에서 뭔가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 gx가 먼저 나오시는 거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걔를 다시 어디다 집어넣는다? f에다가 집어넣게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그럼 전체적인 합성함수에서 이게 그러니까 합성함수를 보면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정의역이 되시는 거예요. 됐어요?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치역이 되시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합성함수에서 함수값을 구해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일단 드러나 얘를 구하는 겁니다. f값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선생님 나중에 수업 중에 분명히 이렇게 할 거야. 속함수, 겉함수란 말을 쓸 거예요. 느낌 오지? 속함수, 겉함수. 맞죠? 그래서 결국 합성함수에서 함수값을 구해라고 한다면 겉함수에서 함수값을 구해낸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시면 되겠고요. 무슨 말인지 되겠어요? 그럼 얘의 역할은 뭐냐면 중간 역할이야.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치역의 역할을 하겠지만 또 이렇게 보면은 정의역의 역할을 하게 된다. 맞죠? 그래서 얘는 좀 이중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을 한다라고 일단 단편적으로만 일단 알아둡시다. 알겠습니까? 제발 부탁드릴게요. 제발. 마음의 문을 여세요. 제발.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일단 얘부터 한번 연습 한번 해보자. 자, 129쪽, 116쪽 한번 볼게요. 116쪽. 지금 129번 문제를 보시면 F가, 여기 지금 F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 좀 지우개 문제대로 가기 위해서. F가 4, 5, 6, 7에서 A, B, C, D. 그래서 4가 일단 A로 간다. 그 다음에 5에서 C로 가고 6에서 D로 가고 7에서 B로 간다. 그 다음 여기 G로 연결해 볼게요. G. G는 다시 4, 5, 6, 7이 있는데 A는 5로 가고 B하고 C는 4로 가고 그 다음에 D는 7로 간다.
자, 그럼 지금 뭐부터 본 거예요? x를 어디다부터 넣은 거야? f부터 넣은 거지, 그치? 맞아요? 그래서 얘는 x를 f를 먼저 본 다음에 그걸 다시 g에다 대입하는 이렇게 생겨먹은 모습 합성함수를 알아보는 그림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다시 한번 문제를 보면 g 합성 fx 이런 꼴. 괜찮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게 1번, 2번, 3번에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럼 1번에 보시면 여기다가 지금 5를 넣어놨어요. 5. 그럼 F5부터 보는 거야. 알겠어요? 5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고? C. 근데 걔를 다시. 그럼 여기가 이제 C가 나온 거라고 이렇게. 그럼 GC를 보는 거니까 얼마가 나와? 4 이렇게 나오시게 되는 거예요. 이번엔 다시 한번 여기다가 2번 보시면 6을 넣었어요. 6. 여기다 6을 넣습니다. 6. 그럼 6은 얼마로 가? D로 가는 거지. 그럼 얘가 이제 D가 되는 거예요. 그럼 GD. 맞습니까? 그럼 D는 얼마로 간다? 7. 이때는 7이 나오시게 돼요. 괜찮겠습니까? 마지막 3번 보시면 7을 넣으래. 여기다 7. 여기다 7을 넣으랬지. 그럼 F7은 B. 근데 B가 다시 얼마로 가니까? 4로 가니까 다시 한번 4가 나오죠. 괜찮겠니? 오케이. 결국 함수값은 무슨 값이라고요? G값. 여기 있는 값. 여기 함수값입니다. 됐어? 그러면 4, 5, 6번을 알아보려면 G가 먼저 있어야 되고요. 맞습니까? 이렇게 F가 먼저 있으면 안 되고 G가 먼저 그려져 있어야 되고요. 아우, 지우개가 자꾸 푹질을 하나. 예, 이렇게 G가 먼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F가 여기 쪽에 이렇게 돼서 F가 4, 5, A, B, C, D 여기 그림 그려서 알아보시면 되는 건데 굳이 그릴 필요는 없어. 여기서 그냥 보시고 찾아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직접 해볼 수 있으면 좋겠고 다음 130번. 그럼 숫자 가지고 하지 말고 이번에 식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130번. 자, 그럼 1번 보시면 일단 식부터 적어보자. fx가 2x 더하기 3 gx가 마이너스 x제곱. 그럼 1번에 g합성 fx 동그라미 아우 꼴보기 싫어. 과감하게 지우면서 괄호 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은 g 안에다가 뭘 대입하라고요? fx 2x 더하기 3을 대입하라고. 근데 gx가 뭔데? 마이너스 x제곱인데 이 x자리에 뭐 대입하라고요? 2x 더하기 3을 대입하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해보면 너는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12x인데 마이너스 12x가 되겠고요. 플러스 9인데 마이너스 9가 나오시게 됩니다. 괜찮아요? 다음 두 번째 것도 여기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봐야 돼요. 지금 해봐야 되는 거라서 하는 거예요. 자, 2번 보십니다. 2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올 겁니다. 자, 뭐냐면 2번에 뭐 해보래요? F합성 GX를 해보래요. 이렇게. 그럼 얘 또 동그라미 꼴배기 싫어요. 이렇게. 그럼 너는 F 안에다가 뭘 대입하라고요? GX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X 제곱을 넣으라고. 그럼 얘는 F가 뭔데? 2배의 X 플러스 3인데 그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 제곱을 넣으라는 얘기가 되겠고 두 개 곱하는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3이 나온다는 겁니다. 잘 봐. 얘가 분명 뭐예요? F 합성 G입니다. 맞습니까? 얘가 지금 뭐예요? G 합성 F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모습 결과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맞지? 앞장 넘어가십니다. 합성함수 성질의 115페이지요. 위쪽 박스요. 빨간 펜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에 네모 박스 쳐주시기 바랍니다. 115쪽입니다. 위쪽 박스에 교환 법칙 성립하지 않는다. 한글. 거기다 빨간색으로 네모 박스.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가 않아요. 합성함수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뒤바꾸면 항상 성립하지 않냐? 그건 아니야. 이게 같을 때도 있긴 있어. 근데 적어도 교환 법칙이 성립하려면 항상 바꾸면 언제나 같은 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교환 법칙 성립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같을 수 없다라는 게 아니라 같은 경우도 있는데 같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니
교환 법칙은 성립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구나. 이렇게.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밑에 131번 문제, 다시 116쪽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131-1번 볼게요. 자, 그래서 1번에, 131번에 일단 함수부터 적어보자. fx는 x제곱 마이너스 2고요. g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 그 다음에 hx는 2x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 있는데 1번에 이렇게 하는데 너 먼저 보란 소리예요. 너 먼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함수의 x에다가 hx를 넣으란 소리인 거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너부터. 그럼 일단 너는 f의 x 자리에다가 g를 대입해라. 대화 되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f x 자리에다가 gx를 넣어버릴 거고요. 그럼 너는 x제곱 마이너스 2가 원래는 f였잖아. 근데 거기다 뭘 갖다 발랐다고? gx를 갖다 발랐다고요? 그러면 너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에 전체 제곱 마이너스 2가 나오신다는 겁니다. 그럼 너는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3 나오시고, 근데 거기에 x 자리에 다시 뭘 집어넣으라고? 다시 h를 넣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그치? 맞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h를 집어넣어주면 hx의 제곱 10배의 hx 플러스 23이 나오신다는 거야. 근데 hx가 너잖아. 그럼 얘는 2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0배의 2x 마이너스 1 플러스 23. 풀이 과정 되게 길죠? 한 번만 할 겁니다. 잘 들으세요. 그럼 너는 4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20x 플러스 10 플러스 23 플러스 33. 그래서 얘는 4x 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34가 나온다. 이게 1번 답입니다. 됐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를 보시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f에다가 널 대입해라. 맞아요? 그럼 G합성 H 갑니다. G합성 H. 그럼 G에다가 H를 넣는 거야. G는 마이너스 플러스 5였는데 맞습니까? 여기다가 HX를 넣으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HX는 뭔데? 2X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2 플러스 5니까 플러스 7 이렇게 나타나시게 되겠습니다. 근데 걔를 다시 F에다가 대입하래. 얘를 F에다가 대입하래. F는 쟤잖아. 그럼 F는 X제곱 마이너스 2였는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을 대입하라는 얘기인 거잖아. 이렇게.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4X제곱 마이너스 2는 47은 28X 플러스 49. 그쵸. 6이죠. 죄송합니다. 6이죠. 여기가 6이니까 여기가 24X가 나오시겠고 66은 36에서 2가 빠지니까 34 이렇게 나오시게 되겠죠. 같잖아. 그치? 즉 똑같이 F, G, H 순으로 합성을 한 거예요. 그쵸? 근데 너 먼저 계산하나 너 먼저 계산하나 그 결과 어떻다? 같다. 그래서 뭐는 성립한다? 결합은 성립한다라는 걸 설명을 한 거야. 다시 앞으로 돌아오셔서 아까 그 밑에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 빨간 박스 또 너무 쳐주세요. 115쪽에.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으나 결합 법칙은 성립이 됩니다. 자, 그럼 그 밑에 이제 3번 보세요. 3번. 그 밑에 3번. i가 뭐예요? 항등함수죠. identity function.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f 합성 i나 i 합성 f나 얘는 교환이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얘는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 그냥 그대로 f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봐. 그대로 적을게.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쵸? 이렇게요. 그럼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얘는 f ix가 되는 건데 맞죠? 항등함수는 넣은 거 그대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x 넣으니까 뭐 나와? 그냥 x 나오지. 그치? 그래서 그냥 뭐가 나온다? fx요. 납득됩니까? 그 다음 너는 i 안에다가 fx를 넣은 거죠. 그쵸? 맞습니까? 근데 i 뜻이 뭐라고? 항등함수라고. 넣은 거 그대로 삐져나온 함수란 말이에요. 이렇게요. 두 개가 어때? 같고 결국 뭐가 나온다? 그대로 그냥 fx가 나온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따가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이 항등함수 i는 오케이? 곱하기 1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곱하기 1. 알겠습니까? 어떤 수에다가 a를 곱해 이렇게 되나 어쨌든 결국 그냥 그대로 a 나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곱하기 1점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3번 성질까지 설명을 드려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합성함수에 대한 문제를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9번부터 볼 수 있도록 하시죠. 필수 9번. 자, 1번 F2 플러스 F 합성 F2 플러스 F 합성 F 합성 F2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그림을 보시면 0, 1, 2, 3 또 0, 1, 2, 3. 자, 그러면 F2는 쉽잖아. 그쵸? 그냥 3이에요. 근데 이건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네가 얼마야? 그래서 3. 근데 그 3을 다시 넣으라는 거지, 그치? 그럼 3 다시 넣으면 얼마 나와? 1. 괜찮나요? 다시 F2가 얼마라고? 얘잖아. 그럼 F3 보라는 거잖아. 그래서 F3이 얼마라고? 1. 됐죠? 네가 얼마라고? 1 나왔잖아, 방금 앞에서. 맞지? 1. 그럼 F1 되잖아요. F1은 얼마야 또? 정답은 7.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함수 너의 치역을 구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치역. 그럼 여기다가 0, 1, 2, 3을 다 넣어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근데 위에서 우리가 2를 넣었을 때는 이미 1이 나온다는 걸 찾았거든? 맞죠? 여기다 2를 넣었을 때는 이미 1이 나왔어. 됐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0, 1, 3을 넣으면 되겠죠. 그쵸? 그럼 F0은 일단 0 나오네. 얘는 0 나왔어요. 그 0을 다시 넣겠다라는 거거든. 맞죠? 그럼 다시 0 나오겠지. F1은 일단 얼마 나와? F1은 3 나와요. 네가 3 나왔어. 그걸 다시 넣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F3은 1 나왔어요. F3은 1 나왔어. 그럼 네가 1이야. 그럼 다시 그걸 F에 집어넣으면 3 나오죠. 그래서 나오는 게 1, 0, 3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므로 너의 치역은 0, 1, 3이다. 이렇게 대답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없죠? 괜찮아요? 네. 다음 필수 예제 10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합성함수는 원래는 교환 법칙은 성립한다 안 한다. 교환 법칙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꼭 달라야 된다는 얘기는 아닌 거라고요. 다른 경우가 있으니 그걸 법칙으로서 얘기할 수는 없겠구나 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소수는 홀수니? 누구 하나 때문에. 그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야.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얘기하려면 뒤바꿨을 때 결과가 단 하나도 다르게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다르게 나오는 게 너무 허다하기 때문에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 거지만 같을 수는 있어. 얼마든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너부터 좌변부터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F는 AX 더하기 3이고 G는 요건데 좌변은 여기다가 널 넣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 더하기 4를 대입한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시겠다. 됐습니까? 우변은 G에다가 F를 넣겠다라는 거예요. G에다가 F를 홀랑, 너를 여기다가 홀랑 넣겠다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AX 더하기 3 플러스 4. 좀 이해되시나요? 두 개가 어떤 함수다? 서로 같은 함수다. 즉 모든 X에 대하여 이게 성립한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항등식이라는 소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X 플러스 4A 더하기 3과 마이너스 AX 플러스 1이 서로 같은 함수. 그럼 너랑 똑같은 거고 너랑 너가 똑같아야 됩니다. 다음 필수 예제 11번 보시겠습니다. 자, 두 함수 fx의 gx에 대하여 여기 별표 3개 그리고 거기다가 치환 적어주세요. 치환.
근데 1번은 좀 쉬워. 자, 일단 문제부터 적어보자. fx는 x 플러스 2고요. gx는 3x 플러스 1이래요. 그럼 1번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f 합성 hx가 gx다. 그럼 그대로 좀 적어보면 안 될까? 일단 동그라미 꼴배기 싫어. 됐습니까? 그 말은 f에다가 h를 쳐 넣겠다는 소리. 그 좌변은 hx 플러스 2입니다. 맞아요? 이해됩니까? 그게 gx래요. gx 그냥 이거 적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hx는 그냥 뭐가 나오는 거죠? 3x-1 이렇게. 쉽지 이건. 이건 쉬워. 이건 쉬워. 그런데 이제 2번부터가 치환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면서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잘 봐주세요. 2번을 보시면 2번은 h 안에다가 f를 넣어버릴 거란 말이에요. 괄호를 벌써 쳤네. 그럼 얘를 지우면 되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뭐가 나온대? gx가 나온대. 그러면 일단 얘가 나왔으니까 그냥 적어보자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h 여기가 x 플러스 2는 얘가 3x 플러스 1 이렇게 나왔다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를 치환하자라는 거야. 여기를 치환.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해설지 보시면 여기 119쪽 밑에 풀이 보면 2번 한 다음에 기억 적혀있는 데 있거든요. 기억 찾았어? 거기 x 플러스 2 빨간색 동그라미 치고 거기를 치환이라고 적어주세요. 바로 요 포인트를 치환하시는 거예요. 요 포인트를. 그래서 x 플러스 2를 t로 치환하는 순간 요 식은 ht가 되시는 겁니다. ht 이렇게. 근데 여기다가 3x 플러스 1 적으면 돼, 안 돼? 분명 t에 관한 식을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식을 바꿔줘야죠. 맞죠? 어떻게? x는 t-2로 바꾼 다음에 너를 여기다가 대입해주겠다. 그래서 3배의 t-2 플러스 1. 그래서 3t-5가 바로 ht구나. 맞죠? hk면 3k 빼기 5야. ha면 3a 빼기 5야. hb면 3b 빼기 5야. 맞아요? hy는 3y 빼기 5야. hx는 뭐다 그래서? 3x-5다.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야. 근데 애들이 또 여길 잘 이해 못할 때가 있어. 선생님 여기 x 있고 여기 x 써도 돼요? 엄밀히 말하면 이건 다른 문자야. 알겠어요? 다른 값이야. 근데 어차피 여기다가 우리가 a부터 z까지 아무나 다 넣어도 되잖아. 아, 여기다가 현재 넣으면 안 돼? h 현재는 3현재 빼기 5 아니야? x 넣어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x 넣었을 뿐인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h 합성, g 합성, fx가 fx래요. 그러면 아까 우리 분명히 결합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보셨다시피 h가 앞에 있으면 조금 복잡하거든. 그래서 결합을 통하여 얘 먼저 해결하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럼 g에다 f를 먼저 집어넣자고요. 그럼 g에다가 여기서 할게. g에다가 f를 집어넣으면 결국 3 fx 플러스 1이 되실 거고, 그렇다면 너는 3배의 x 플러스 2 플러스 1. 결국 너는 뭐다? 3x 플러스 6 더하기 1은 7 이렇게. 그래서 h에다가 저기서 구한 3x 플러스 7을 대입을 해주게 되면 얘가 fx가 나오니까 x 플러스 2가 나온단다. 이렇게. 그 다음 뭐 하면 되겠어? 또 너를 치환하시면 되겠지. 더하지 않을게요. 그 다음 프로그램 똑같잖아요. 그쵸? 자, 필수 12번 별표 5개입니다. 다 별표 5개 다 시험 문제야 진짜로. 자, 합성함수의 추정이라고 나오는데요. 합성함수의 추정은 이게 조금 말이 비슷할 수는 있는데 하나는 규칙성, 하나는 반복성. 선생님 반복되는 게 규칙 아닌가요? 아, 근데 반복되지 않는 규칙이 나올 수도 있어서 조금 구별을 지어봤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걸 할 때 이것부터 좀 이해해야 돼요. 이 문장이 진짜 많이 나와요. F1은 F고요. Fn 더하기 1은
F 합성 FN입니다. 이 문장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저걸 보자마자 그냥 무슨 뜻인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그냥 F1 적혀 있는 건 그냥 fx를 뜻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일단 F1은 F야. 근데 얘네다가 이제 1일씩 넣어볼 거야, 1일씩. 그럼 여기 뭐 나오죠? F. 2 나오죠. 그럼 얘는 F 합성 F1이라고 이렇게. 얘네가 1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너는 그냥 F 합성 F인 거지, 그치? 다음. F3은 F 합성 F2. F4는 F 합성 F3. 맞아요? 근데 됐어? 그냥 이것만 설명하자. 지금 무슨 말이냐면 F2는 F에다가 얘를 대입한 거다. 맞습니까? F3은 F에다가 뭘 대입한 거다? 앞에 걸 대입한 거다. 그 다음 다시 F4는 나온 값을 뭐 한다? 다시 대입한다. 어떤 값이 나오면 다시 대입. 그럼 나오면 다시 대입. 나오면 다시 대입. 이렇게 하는 꼬라지를 얘기하는 거로.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일단 요 수어가 나오면 차근차근 몇 개만 알아봐서 너나 너를 한번 따져봐야지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fx가 그러니까 f1x야. 사실 fx가 f1x. 얘가 x 플러스 1이야. 그러면 f2x는 f에다가 뭘 대입하라고요? f1을 대입하라는 거잖아.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 맞냐 안 맞냐? 그럼 얘는 x 플러스 1을 대입하는 거니까 뭐 나와요? x 플러스 2가 나오시게 되겠습니다. 따라오겠습니까? 조금 천천히. f3은 f에다가 널 대입하는 거라고. 근데 너가 뭐야? 너잖아. 대입하는 거야. 근데 f에다 널 대입한다라는 건 x 플러스 3을 얘기하죠. 일단 이건 돼 안 돼. 이걸 나온 걸 넣겠다. 나온 걸 넣겠다는 돼 안 돼요? 돼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해볼게. 그러면 f4x는 f에다가 널 집어 넣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요. 근데 f3x는 누구랑 똑같아요? 너와 똑같은 거죠? 근데 f가 뭐야? 너지. x 플러스 1이잖아. 여기다 뭘 대입하겠다고? 이걸 넣겠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뭐 나온다고요? x 플러스 4 이렇게 나오죠. 이제 됐어요. 그래서 봤더니 오 예. 와우. 보여 안 보여? 이게 반복이 되는 건 아니잖아 지금. 그치? 규칙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구별 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f10의 x는 x 플러스 얼마다? 이렇게 나올 게 너무 뻔한 거고요. 여기다가 a를 처발 그랬더니 얼마 나왔대요? 30 나왔대요. a는 얼마입니까? 20.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괜찮아? 근데 이건 밑에 한 번만 더 볼게. 142번을 한번 볼게요. 142번. 어제 응용 A반이랑 똑같이 풀어드리는 겁니다. 자, 142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x, 그 다음에 x. x에서 x로의 함수 1, 3, 5, 7, 1, 3, 5, 7. 자, 그래서 5, 7, 1, 3 이렇게 간대요. 그랬을 때 f101을 구하랍니다. 괜찮니? 그러면 차근차근 몇 개만 한 4, 5개만 해봐 제발. f1의 1, f2의 1, f3의 1, f4 이렇게 하면 나간다는 거잖아요. 맞아 안 맞아? 그럼 너는 일단 얼마 나와? f1의 1은 5 나오죠? 맞아? 그럼 다시 걔를 다시 f에 넣겠다라는 거잖아. 대화 되겠습니까? 그럼 다시 5를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얼마 나와? 1. 근데 그 1을 다시 넣겠다라는 거잖아, f에다가. 1을 넣으면 얼마 나와 또? 5. 그걸 다시 f에 넣겠다라는 거잖아. 반복되잖아. 홀수일 때는 얼마 나오고? 5가 나오고, 맞습니까? 짝수일 때는 뭐가 나오더라?
1이 나오더라. 그럼 짝수니까 1 이렇게. 좀 대화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142번도 숙제로 한번 여러분들이 해봤으면 좋겠고요.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다음 순환 과정 때 하도록 할 겁니다. 지금 하면 니들 진짜 토할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안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역함수 볼 수 있도록 할게요. 페이지는 124쪽이고요. 말 그대로 수학에서 역은 거꾸로란 뜻이에요. 거꾸로. 그래서 거꾸로 보는 함수란 뜻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x가 a, b, c, y가 1, 2, 3, 4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얘가 함수 f라고 본다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만약 이렇게 돼 있다라고 친다면 역함수는 얘를 거꾸로 보는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정의역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얘가 공역 혹은 뭐 치역의 역할까지도 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적냐면 f의 마이너스 1제곱처럼 적어주시는데요. 저거를 f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있는 것은 아니고 f의 인버스 혹은 f의 역함수. 여기 밑에 인버스 펑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기 네모 박스 밑에 보시면 인버스 펑션. 그래서 f 인버스 혹은 f 역함수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선생님이 엉망으로 그려놨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쪽 방향으로 보면 함수라고 보는데 지장이 없지, 그치? 근데 이쪽 방향으로 보게 되면 즉 화살표를 이제 거꾸로 보낸다라는 건데 그럼 화살표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지금. 맞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바람둥이가 돼버리는 거고. 맞죠? 얘네는 모태솔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함수가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그래서 얘는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없는 함수예요. 알겠어요? 그럼 받을 때 두 개를 받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받을 때 못 받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줄 수가 없는 거니까. 얘는 두 개를 줘야 되니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럼 A시당초 올 때 못 받는 애도 없어야 되고 하나만 와야 되는 거지. 즉 1대1 대응이 되어야만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 밑에 오른쪽이 아니다. 밑에 여기 2번 역함수의 존재 조건 나와 있습니다. 맞죠? 거기에 1대1 대응 빨간 네모 치고 별표. 역함수의 존재 조건은 1대1 대응이어야만 한다. 빨리 체크하세요. 빨간색으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역함수가 이렇게 되려면 1대1 대응으로 이런 식으로 돼야지만 화살표를 거꾸로 줄 때에도 바람둥이 없고 모태솔로 없이 올바르게 함수로 표현될 수 있다. 1대1 대응이란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이렇게 보는 게 F 인버스 F의 역함수가 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F A가 얼마죠 지금? FA 2예요. 그러면 F 인버스 2는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A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없어도 이게 나왔다면 FA는 F2구나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F 인버스 B는 A라고 나왔다면 FA는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B라고 대답하셔야 된다고요. 저게 되게 당연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일단 여기 연습 한번 해보시죠. 자, 일단 127쪽에 보시면 127쪽 개념원리 익히기입니다. 144번 문제가 뭐냐면 역함수가 존재하냐. 역함수가 존재하냐고 물어본다면 그 함수가 1대1 대응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맞죠?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 대응이다. 1번 1대1 대응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역함수 존재하는 거예요. 2번은 안 되죠. 그렇죠?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3번은 역함수 존재? 맞죠. 4번은 존재해요? 안 해요? 그쵸? A가 두 개로부터 받으니까 안 되겠어요. 맞습니까?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필수 예제
14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연습하는 거야, 요거 연습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필수 14번 보시면, 자, fx는 일단 ax 플러스 b입니다. 그런데 f 마3은 마3이래요. 근데 f 인버스 7이 2라고 나왔습니다. 선생님 아직 역함수 구하는 거 안 배웠는데요? 네. 그래도 이해로 하는 거야, 그냥. 얘를 어떻게 바꿔서? f 얼마가? 2가 7이다. 그러면 2 넣으면 7 나와요. 마3 넣으면 마3 나와요. 연립하면 a, b값 구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괜찮겠니? 예, 이렇게 되시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도 보시죠. 두 번째 보시면 fx도 여전히 ax 플러스 b에 대하여 요거에 대하여 f 인버스 2가 0이다. ff 0이 3이다. 그럼 이거를 딱 보자마자 어떻게 적어야 된다고요? f 얼마? 0이 얼마다? 2다라고 대답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근데 합성함수 오 얘가 지금 얼마라고 2라고 나왔잖아, 그치? 그러니까 f 얼마가? 2가 3이군요. 그럼 대입해서 b가 2라는 거 밝혀냈고 너 넣으면 a 값까지 구해지겠네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쵸?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 필수의 15번까지 보시면 역함수의 존재 조건 옆에다가 제목에 적혀있죠. 역함수가 존재하기 조건 옆에다 적읍시다. 1대1 대응 1대1 대응 적읍시다. 1대1 대응. 그래서 129페이지 밑에 확인 체크 151, 152, 153에 다 역함수가 존재할 때라고 나왔지, 그치? 그게 다 1대1 대응이야. 맞아, 안 맞아? 그런데 페이지 110쪽 펴보세요. 110쪽. 거기 124, 5, 6번 보시면 1대1 대응, 1대1 대응, 1대1 대응이 나오겠지, 그치? 그게 다 또 어떻게 문제가 바뀌어 나오겠어요? 역함수가 존재할 때로 바뀌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문제를 비교해보면 문제가 똑같을 거예요, 아마. 맞죠? 굉장히 비슷한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역함수의 존재 조건 자체가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두 개 문제가 제시된 조건이 말만 바뀌었을 뿐 문제 자체는 똑같은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필수 15번 풀어보면 fx가 2x 단 x가 1 이상 그 다음 2배의 1 빼기 k의 x 플러스 2k 이렇게 나오게 된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아이디어는 뭐다? 단조 증감. 즉 증가하면 계속 증가하고 감소하면 계속 감소하는, 그 다음에 끊어지지 않는. 맞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된다고 안 된다고? 이렇게 되면 1대1 대응 안 된다고요. 맞습니까? 이게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지금 끊어질 위기가 어디서 있는 거야?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작을 때이기 때문에 따다다단 1에서. 그럼 일단 1에서의 값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는 게 되겠습니다. 맞아요? 그럼 1 넣으면 얼마 나와? 2 나오죠? x가 1 한번 넣어볼까? 1 넣어보면 마이너스 2k 플러스 2k는 지워지고요. 2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연결은 돼 있는 상태야. 맞죠? 그런데 여기가 무슨 함수? 증가함수. 기울기가 양의 기울기. 그러므로 여기도 양의 기울기가 나와야 되겠네요. 그럼 어차피 넌 양수니까 1 빼기 k가 양수가 나와야 됩니다. k는 1보다 작아야 되겠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문제.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앞에 게 똑바로 학습만 돼 있다면 여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다고. 그렇죠? 다음 이제 역함수 구하기가 나옵니다. 필수 예제 16번. 이거는 앞에 박스에서 내가 체크해 줄 말을 할 만한 게 없고요. 그냥 저를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수 예제 16번 보시겠습니다. 근데 한마디는 하고 싶어. 역함수를 구하라는 말이 없으면 굳이 구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원래 함수에서 어차피 역함수는 원래 함수를 거꾸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요. 맞습니까? 원래 함수에서 유추해서 적용하면 되는 것 뿐인 거지 굳이 구할 필요가 없는데 구하려고 용 쓰면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역함수 구하기 스텝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알겠습니까? 먼저 문제를 먼저 적어볼게. 지금 fx는 필수 예제 16번이고요.
fx는 2분의 1x 플러스 a. 근데 역함수 구할 때는 x랑 y가 보여야 좀 편하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걸 이렇게 적을 거야. f라는 함수는요. 알겠습니까? y는 2분의 1 x 플러스 a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우리 이렇게 말하거든요. y를 x로 표현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수학에서. 그렇잖아. y라는 값을 x로 표현한 거잖아. 이렇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스텝 1이 이제 뭐냐면 x를 y로 표현하는 것이 스텝 1입니다. 즉 x는 2라고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분의 1x는 y-a 나오시고요. 결국 x는 2y-2a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스텝 2. 그럼 아까 우리가 x랑 y였는데 그래서 화살표 이렇게 줬었던 건데 반대로 본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y가 무슨 역할? x 역할. x가 무슨 역할? y 역할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x 대신에 뭘 대입한다? y를 대입해주고요. 알겠습니까? y 대신 뭘 대입한다? x를 대입해준다. 이게 스텝 2입니다. 그래서 y는 2x-2a. 얘가 바로 f 인버스 함수가 구해진 겁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f 인버스 x는 우리가 2x-2a구나 라고 적으시면 되겠다고요. 근데 얘가 bx-2와 똑같다라고 나왔으니까 비교해서 a, b 대답해주면 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스텝 1. y는 x로 표현된 것을 x는 y로 표현을 해주시고요. 알겠습니까? 스텝 2가 바로 뭐냐면 x와 y 역할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x 대신 y, y 대신 x. 근데 이거 많이 본 문장 아닙니까? 언제? 이거 들은 적 있어. 도형의 이동에서 들어봤어요. x 대신 y 넣고 y 대신 x 했죠. 그게 언제였죠? 그렇지. 아주 잘해서 y는 x대칭. y는 x대칭이야. 그래서 역함수는 원래 함수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한 함수를 역함수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역함수는 x와 y 역할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x 대신에 y 넣고 y 대신 x 넣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역함수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킨 것이 역함수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잠깐 앞으로 넘어갈게. 넘어가서 저기 126쪽 126쪽 펴보세요. 거기 보면 4번 역함수의 그래프 한 다음에 나와 있죠? 직선 y는 x에 대한 대칭이다. 네, 빨간색으로 네모치고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그거 해주시고 앞으로 잠깐 넘어가서 이제 역함수의 성질 파트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함수의 성질 첫 번째 우리 이런 거 해보지 않았냐? A 여집합의 여집합은 뭐 나왔었죠? A 맞아요? F 역함수의 역함수는 뭐일 것 같습니까? 맞아요. 이렇게 보던 걸 거꾸로 보는 게 역함수인데 그걸 다시 거꾸로 보면 되잖아. 그럼 그냥 F도 되는 거지. 괜찮나요? 자, 그렇고요.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아까 적어봤던 걸 한 번 더 적어볼 거야. 원래 합성함수는 교환이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맞습니까? 뒤바꾸면 항상 성립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야. 근데 항상 성립하는 경우가 하나 있었어. F와 항등함수. 너는 뒤바꿔서 해도 되고 이 i는 곱하기 1처럼 맞냐 안 맞냐? 그냥 누가 나온다? F가 나온다라는 거 하나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따 문제 풀 때 이용되니까요. 두 번째 이것도 있어요. F랑 역함수를 합성하게 되면 알겠습니까? 너는 얘와 언제나 똑같이 성립이 되는 거고요. 됐어요? 그럼 둘을 합성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항등함수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곱하기 1점 생각하라. 1점 생각하라지, 그치? 숫자도 그렇잖아. 숫자랑 그 숫자의 역수를 곱하면 얼마 나와요? 1 나오잖아, 1. 숫자의 역수를 곱하면 1 나오잖아. 그것처럼 이것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라고. 함수, 역함수, 맞아 안 맞아? 두 개를 합성하면 그냥 1 나오는 것처럼 항등함수 i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라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실제로 항등함수는 그러면 넣은 거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 그치?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하나 해보지 뭐. 0, 1, 2, 0, 1, 2. 이 함수 f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1대1 대응으로 선생님 여기 0, 1이 똑같으니까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요? 알았어. 그럼 다른 걸로 하지 뭐. 여기 y라고 둔 다음에 여기를 뭐 1, 2 아예 다른 숫자로 할까? 1, 2 여기 3, 4, 5로 하지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봐봐. F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그럼 너부터 가야 되는 거니까 이 거꾸로 가야 되는 거 가는 거죠. 그렇죠? 3. 그럼 내 주장은 뭐가 나와야 된다? 3이 나와야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맞죠? 이해돼요? 3. 그럼 3을 넣어주면 얼마 나와 얘는? 2 나오잖아. 그치? 그 2를 다시 넣으면 도로 얼마 나오는 거야? 3. 항등함수 나오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렇게요. 그리고 뭐 2 같은 거 넣어보면 맞아요? 2 넣으면 얼마 나와? 3 나오지. 그치? 근데 3을 다시 역함수에 집어넣으면 다시 2 나오죠. 이게 2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함수와 역함수와 함수를 합성하는 건 교환이 성립이 되고요.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그 함수는 언제나 합성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고요? 항등함수가 나오게 된다. 빨간색 볼펜 꺼내시고요. 적겠습니다. 두 함수를 합성했더니 항등함수 라면 알겠습니까? 두 개의 함수를 합성했더니 항등함수가 나왔다면 두 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입니다. 두 함수를 합성했더니 항등함수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두 함수는 합성함수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합성함수가 아니라 역함수 관계라는 거. 그리고 그게 문장 수어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당연히 이렇게도 나오겠지. 이렇게 나오잖아. 두 함수 합성했더니 항등함수가 나왔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나와도 할 말 없겠지. 그치? 또 뭐 되게 다양해서 다 적을 필요는 없어. 다 적을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나온 이게 중요한 표현이야. 이게 진짜 자주 나오는 표현. 아니면 이거요. 이거 두 개가 진짜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기 X 적혀있잖아요, 쌤. 이거는 그래 넣은 거 그대로 나오는 함수가 됐다고. 맞아 안 맞아?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는 함수가 됐다며. 합성했더니 그 말이 합성했더니 항등함수 됐다는 소리 아니야? 이렇게 나오면 F와 G가 무슨 관계라고요? 역함수 관계. 다음 세 번째. 이제는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세 번째는 합성함수의 역함수. 잘 봐. 즉 여기에 F 합성 G가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어떤 함수를 합성을 했더니만 얘가 항등함수가 돼버렸대요. 알겠어? 해도 되니? 그럼 잘 봐. 그냥 이렇게 좀 따라와봐. 일단은 따라와. 너 날려야 돼. 알겠습니까? 그럼 G 날리려면 누가 있어야 돼? 얘가 나와야 된다고. 그럼 G 날리려면 누구 있어야 돼? G. 인벌스 있어야 된다고. 그럼 너 날라갔지 이제. 그럼 좌변 누구만 남았어? F만 남았어요. 맞습니까? 너 날리려면 뭐 있어야 돼?
F 인버스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됐어? 그럼 잘 봐, 이제. 이게 날아가는 거 느껴져, 안 느껴져? 항등함수 아예 된 거예요? 그럼 너는 곱하기 1이니까 있으나 마나한 거잖아, 그치? 그럼 다시 너 합성 너 되는 거 맞죠? 날아가면서 I 나오는 거 이해돼야 안 돼요? 돼? 근데 얘가 바로 누구의 역함수야? 너의 역함수지, 그치? 표현합니다. 너의 역함수가, 맞아요? G 역함수 합성 F 역함수라고요. 순서가 어떻게 됐어? 반대가 됐죠, 그쵸? 저거를 유념해 봐야 돼. 알겠습니까? 그러면 니들이 찍어봐, 이제. 이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보래요. 그럼 뭐가 나올 것 같아요? H 인버스 합성, 그 다음 G 인버스 합성, F 인버스. 이렇게 나오는 게 너의 역함수. 이렇게요. 알겠습니까? 순서가 좀 뒤집힌다는 사실을 좀 유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다 기억하더라고. 기억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모양인지 다들 잘 기억을 하시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역함수 문제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자. 필수 17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함수 fx는 3x-1, g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에 대하여 1번 보실게요. 자, G 합성 F 인버스 E 이렇게요. 그럼 난 나중에 생각해. 에이씨, 괄호 쳐져 있잖아, 이렇게. 넌 2는 나중에 대입할 거야. 늘 건데 일단 이 함수도 바꿔놓고 와야지. 그럼 너 어떻게 바꿔주는 거예요?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그럼 바꿨으니까 이제 거기다 뭘 대입하라는 거예요? 2를 대입하라는 얘기가 되겠네. 괜찮나요? 그럼 이제 여기서 선생님 G 인버스 X를 구해야 되겠죠? No! 뭐하러 구해? 알겠어요? 그럼 G 인버스 E가 A라고 둔다면 결국 G, A가 얼마란 소리예요? 2란 소리지. A 넣으면 2 나온다. 이렇게. 그럼 나중에 습관적으로 2를 그냥 보자마자 여기다 2 이렇게 적는 거예요. 뭐 말에 따라와요? 지금은 내가 니들 역함 처음 배우는 거니까 이렇게 하지만 결국 A 넣으면 네가 2 나온다고 쓸 거 아니야. 그럼 그냥 2 쓴 다음에 후딱 풀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여기다가 2 A 넣어주면 2A는 2가 나오니까 A는 1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아, 네가 1이네. 그럼 다시 얘는 F 인버스 1을 구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또 마찬가지로 아직은 쪼렙이니까 F 인버스 1을 이번에 B로 본다고 한다면 괜찮나요? 그럼 FB는 얼마다? 1이다. 어차피를 여기가 1일 때 이렇게 보는 거잖아. 맞죠? 근데 지금은 이제 B 넣으면 1 나온다. 그럼 3분의 2 나오겠네? 아, 너가 3분의 2래요? 답 3분의 2 끝났잖아, 이렇게. 이해되나요? 오케이, 다음. 두 번째도 보시죠. F 합성, G 합성 F의 인버스 한 다음에 마이너스 2. 넌 나중에 대입하면 된다고 했죠. 함수에다가 정서 뭔지부터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 보시면 된다. 근데 요거 좀 먼저 풀어줄 필요가 있겠네. 맞죠? 그럼 어떻게 된다?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 나오는 거 보이니? 그래놓고 앞에 합성 F가 있잖아. 합성 함수는 교환은 성립이 안 되지만 결합은 성립이 돼서 니들이 하고 싶은 거 먼저 보면 되는데 너는 뭐가 나온다? 항등함수. 맞죠? 근데 항등함수는 곱하기 1과 같아서 너 그냥 뭐 나오는 거다? G 인버스가 나오는 것이다. 그럼 나 정리됐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2를 대입하자라는 거죠. 그럼 널 또 K 같은 걸로 둔다면 GK가 마이너스 2란 소리예요. 마이너스, 여기다. 근데 나중에 습관적으로 여기다 그냥 마이너스 2를 넣어버리는 거죠. 그럼 2x는 6 나오니까 x는 3인데 그게 k겠죠, 그죠? 3. 아, k가 3이야? 너 3. 끝. 이렇게. 괜찮죠? 네. 역함수 굳이 구하지 않아도 답은 풀립니다. 뒤로 넘겨보겠습니다. 필수 예제 18번.
자, 그럼 이런 그림이 나오면 일단 체크해야 될 게 첫 번째 뭐냐면 이 직선이 뭐라고 나와 있는 거야 지금? y는 x예요. 즉 이 점은 x랑 y가 똑같은 거야. 근데 y가 a잖아. 여기 얼마라고? a라고. 그럼 당연히 뭐라고 적어야 되겠어? b, c, d라고 적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요. 다음 뭘 구하래? 이거 구하래잖아요. 그쵸? 맞습니까? 그러면 나는 a는 나중에 될 건데 이거 정리하면 어차피 순서 d 바꿔도 이거 말하는 거지. 그치? 결국 이걸 알아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는 지금 뭐야? fx죠? 맞지? 그러면 이 점들을 살려서 이렇게 그리는 게 쉽지 않은 작업이고 난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 그럼 역함수에 원래 취지를 가보자. x와 y 역할이 바뀌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x축이었던 역할도 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y축으로 보시는 거예요. y축이 역할했던 것도 뭐라고 보는 거야? x축이라고 보는 거야. 그러는 순간 너는 인버스 x가 돼버린다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대신 이제 요 a를 찾을 때는 여기서 찾아야 돼. 너를 넣어서, 알겠습니까? x 값이니까 너를 넣어서 여기서 y 값을 구한다고 보셔야 된다. 교점을 보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얼마 나온다고? b. 아, 너가 b구나. 결국 얘는 f 인버스 b를 구한다 소리가 되는 거구나. 그럼 다시 b를 여기서 찾아서 그래프까지 끌고 와서 봤더니 뭐가 나온다고? 제가 정답이죠. 맞아요? 나중에 식을 좀 어려운 게 나오게 되면 그때는 정의역도 바뀌고 공역도 바뀌어요. 정의역이 x 역할하는 거잖아. 치역이 y 역할을 하는 거고 그게 바뀐다고. 원래 함수에서는 치역이 역함수에서는 정의역이 되고 원래 함수의 정의역은 역함수에서 치역이 되신다고. 이렇게 x와 y 역할이 싸그리 다 바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역함수가 되시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자, 필수 예제 19번 별표 5개. 이거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고3까지 가져가는 내용입니다. 되게 중요한 개념일 거야. 주목해서 보세요.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 일단 교점이 나온다라는 말은 두 y 값이 같을 때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일단 교점 얘기가 나오면 방정식 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는 너다라고 둬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분명 역함수를 구하라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역함수 구한다 안 구한다? 안 구한다 그랬어요. 구하지 마. 제발. 물론 1차 함수나 이제 나중에 배울 유리함수는 1차 함수보다도 더 쉽게 역함수를 알 수 있거든요. 진짜 1초 만에 보여 역함수가. 와 진짜예요. 그때는 역함수를 구하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훅 구해서 해도 돼. 할 수 있으면. 근데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경우도 막 있고 구하려면 짜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구하라는 말 전까지는 구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거 안 구하고 어떻게 하는데? 그럼 이제 함수와 역함수의 기본 원리를 한번 가보자고.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하여 맞습니까? 대칭 이동을 한 네가 역함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요? 맞습니까? 이렇게요? 그러다 보니까 교점이 어디 생겨? 여기 생기는 거지, 그치? 근데 그 교점을 꼭 너와 너를 통해 알아봐야 되겠냐고요. 그냥 너랑 누가 만나는 y는 x가 만나는 점이라고 봐도 되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 이 노란색을 지워버려도 아 별게 별것도 아닌 게 짜증나. 지우개. 아 진짜 더럽게. 편집. 나의 더러운 성질이.
카메라에 잡히는 건 용납할 수 없어요. 이렇게만 해도 교점 살잖아. 맞지? 그래서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 문제가 나왔는데 역함수 어떻게 구하냐고 나한테 물어보면 나 일단 때리고 시작할 거야 진짜. 너 말고 알겠습니까? 누구와의 교점? y는 x와의 교점. 함수가 만약 y는 fx라고 한다면 됐습니까? 너와 너의 교점이 아니라 너와 너의 교점을 구하시는 거라고. 그렇다면 둘의 y값이 어떨 때이므로? 같을 때이므로.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풀어주면 되는 거고요. 알겠어요? 그걸 풀었더니 만약에 x가 알파가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네가 지금 알파가 나왔잖아. 근데 너 위의 점이지. 그러니까 y값도 뭐가 나오겠어? 알파가 나오겠지. 그래서 알파 콤마 알파가 교점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라고. 괜찮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문제를 보세요. 이요. fx가 3x 플러스 10인데 그것을 역함수를 f 인버스 x라 하고 밑줄 긋자 f와 f 인버스의 그래프의 교점 밑줄 그으세요. fx와 f 인버스 그래프의 교점 밑줄 그으시고 적읍시다. 이걸 적어주세요. 이걸 적어주세요. fx는 x를 푸는 거다. 알겠어요? 나중에 이런 것도 나와. 너의 이게 fx야. 진짜로 이게 fx야. 이게 진짜 고1 문제야. 고1 문제. 진짜 고1 문제예요. 너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런 거 나와요. 그럼 그때도 이렇게 보는 거야. 따단 이렇게 보는 거예요. y는 x 이렇게. 그럼 그거에 대해서 역함수가 이렇게 존재하겠지 뭐. 맞습니까? 이렇게 존재하겠지 뭐. 맞아. 그럼 이 넓이 구하는 거 멍충이야. 멍충이. 그럼 어떻게 한다? 요 넓이 구해서 몇 배 한다? 2배 한다. 저렇게 접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와 역함수의 관계는 언제나 함수와 y는 x와의 관계를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정확한 답을 유추해낸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접근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fx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을 때 이제 f 인버스 x의 그래프와 교점을 p라 하자. 그럼 p를 구해야 되는데 맞지? 요걸 풀어주면 된다고요. 저게 그냥 교점이라고요. 그러면 2x는 -10 나오죠? x는 -5잖아. 그럼 교점은 뻔히 몇 컴마 몇이라고? -5 컴마? 이거라고요. 그럼 0,0부터 여기까지 거리니까 5 루트 2 이렇게 구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죠.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역함수까지 내용을 한번 살펴본 겁니다.